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11장 제네릭스인데요. 누구는 지네릭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지네릭스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제네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네릭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여태든 저태든 다 똑같은 용어니까요. 저는 제네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네릭이 뭔지를 알고 제네릭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제네릭을 쓰면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제 한 개, 두 개 정도만 치고 빨리 끝낼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근데 시간이 오버될 것 같네요. 한번 보죠. 자, 봅니다 이제. 자, 제네릭 타입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딴 게 아니라 타입, 데이터 타입,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전부 다 클래스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입을 파라메터화, 인자값화 시켜가지고 컴파일 시에 구체적인 타입이 결정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풀어놨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맞죠? 예. 괜찮습니다. 이해 안 돼도 돼요. 여러분들 실습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그래서 제네릭 타입이라는 거는 이제 JDK 1.5 버전부터 추가가 됐고요. 그래 컬렉션하고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업에 수많은 요청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수많은 요청도 있었고요. 프로그램의 성능 자체에서 어느 정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네릭을 쓰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컬렉션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벡터 같은 경우도 1.2 버전부터 나와서 1.5 버전이 나올 때까지 벡터만 이제 컬렉션으로 우리가 스택하고 큐하고 벡터만 사용을 했는데 그 벡터를 쓰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벡터가 애드를 하든 우리가 이제 리무브를 하든 이제 제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무조건 들어오는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었다. 그죠?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가 공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TV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 오디오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통일화된 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브젝트 타입으로 중서봐 닫아라.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렇게 받고 그리고 제거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제거가 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타입 캐스팅을 다 해줘야 되는 거더라고. 그죠?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봅시다. 자, 그래서 스레드, 컬렉션, 람다식, 함수적 인터페이스, 그리고 스트림, 그리고 NIO에서 아주 널리 사용되고요. 이거는 뭐 다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자바를 활용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신다. 그러면 제네릭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을 모르면 API 도큐먼트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열을 배우고 그때 내가 자바 닥스를 알려드렸을 때 메서드를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 막 이렇게 옆에 꺽쇠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지. 그죠? 예.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대략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예.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엘러먼트의 약자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 바이 컨슈머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람다식에서 배우게 될 소비자의 일종인 이제 그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TU 그리고 and then
바이 컨슈머 하고 여기에 와일드카드하고 슈퍼 T 그리고 슈퍼 U 그리고 애프터까지 이래 나와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하는 메서드인지 메서드 이름은 알겠는데 매개 변수는 또 이거 뭐고 이래 된다고요. 그죠? 예. 해석이 안 돼. 이걸 모르면. 그래서 배워야 돼. 반강제적이죠, 거의. 그래서 1.5부터 등장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돼야 될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제네릭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점을 한번 보면 얘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셨다시피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제네릭 타입을 써봤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어때요? 어레이 리스트 아니면 벡터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꺽쇠 부분에다가 어떠한 클래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인 것이 그 지정한 클래스로 바뀌어버리죠. 맞나요? 네.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컴파일 실행이 아닙니다. 컴파일 할 때 강한 타입 체크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리스트 add 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new apple 이래 넣어놓으면 바로 빨간줄 올라오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컴파일 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프로그래머는 체크드 익셉션이 좋습니까? 언체크드 익셉션이 좋습니까? 체크드 익셉션이 좋죠. 그죠? 왜? 릴리즈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있으면 실행조차도 안 시켜주니까 우리는 좋단 말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실행 시에 타입 에러가 나는 것보다 즉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보다 컴파일 시에 미리 타입을 강하게 체크를 해줌으로써 사전에 그러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같은 예외가 터지지 않도록 아예 막아준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죠? 예. 네. 그리고 아울러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이 코드와 비교를 해보면 리스트에서 어레이 리스트에서 물론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워닝이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치면 맞나요? 네, 워닝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list.add 해가지고 스트링을 넣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양성에 의거돼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여기에 add가 되어 있으니 여기에는 어떠한 수많은 객체들 다 받을 수 있죠. 그게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뭐예요? 업캐스팅이 일어나죠. 업캐스팅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제 add 해놓고 이게 이제 컬렉션이다 보니까 수많이 우리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반복만 돌아가면서 다운캐스팅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프로그램에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몇 개 안 되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이게 막 진짜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우리는 양산을 하고 거기다가 각각 라트 넘버들 하고 이런 것들 다 붙여놓고 이렇게 얘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타입 캐스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상당히 프로그램의 기능이 떨어져요. 실제 이것도 저도 체감을 해본 사람이고요. 버벅거려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우측으로 코드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딱 선언할 때 제네릭 타입으로 니는 스트링만 딱 받아 못을 박아버린 거죠. 맞나요? 야, 황 대답 안 하지? 하기는 몰래 씨. 그래서 얘는 스트링만 받아요.
스트링만 무조건 받으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리스트 애드 해가지고 여기에 스트링이 안 들어오면 무조건 예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컴파일에서 강한 체크 타입을 하니까, 타입 체크를 하니까 일단은 프로그래머한테 좋고, 또 두 번째, 얘를 끄집어낼 때 얘를 읽어와서 출력을 하든지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할 건데, 저장도 하고, 그때마다 이거는 타입 캐스팅이 필요한가요? 전혀 필요 없죠. 그러면 같은 10만 개의 데이터를 돌리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심심하면 한번 해보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이 두 가지가 가장 크죠. 강한 타입 체크가 가능하다. 타입 변환을 제거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부수적인 이유는 이제 도큐멘트를 해석하기 위해서까지 포함을 해서 제네릭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상당히 반강제적인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제네릭 타입이란 하고 이제 나오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타입을 파라메타로 타입 변수로 가지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말한다라고 했고요. 얘는 선언시에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 뒤에 꺽쇠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다이아몬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 꺽쇠 사이에는 타입 파라메타가 위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클래스 혹은 퍼블릭 인터페이스 요 그림을 보시면 좀 흐릿한데요. 제가 이거를 땡겨오다가 좀 흐릿해가지고요. 아무튼 클래스명하고 T 이렇게 줬어요. 타입의 약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T라는 거는 아직 타입이 결정이 안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가 또 설계도라고 있는데, 이 역시조차도 T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T가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애플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오디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실행할 때 말이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T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 시에 구체적으로 타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자, 타입 파라메타. 일반적으로 대문자, 알파벳 한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근데 T만 딱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T를 쓰시든 A를 쓰시든 B를 쓰시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타입의 약자로 이렇게 T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에서는 이제 우리가 타입 파라메타 자리에 메인만 아니고요. 그걸 쓰는 클래스에서는 구체적인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제네릭 타입을 사용할 경우의 효과, 비제네릭 코드입니다. 아래 거는 요거는 자, 박스를 설계하는데, 자, 오브젝트 타입으로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세터와 게터를 만들었는데 오브젝트 타입으로 다 주고받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셋 해가지고 세터를 호출을 해서 스트링 객체인 헬로우를 넣었다. 그러면 업캐스팅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추출해서 내가 이제 스트링을 받을 때 언박싱이 아니라 다운 캐스팅이 되면서 또 타입 캐스팅이 한번 이루어졌다. 그죠? 예. 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해도 두 번의 타입 캐스팅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1000개가 넘고 막 10만 개가 된다.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오브젝트로 선언해서 어떠한 객체를 받아도 괜찮은 게 장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현업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업에서는 통계가 잘 나오고 정렬이 잘 돼 있고 하나의 양산품을 쭉 정렬을 해가지고 쭉 저장을 해서 통계를 내고 소팅도 내고 매출액도 잡고 등등을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불특정 다수의 여러 개의 객체가 들어가 있다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예. 모니터 뭐 32인치 A 모델만 쭉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 뭐 비디오도 들어가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럼 그 정렬하는데 정렬이란다. 매출액 계산하는데 그것들 다 제거하고 뭐 그런 작업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 하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미친 짓이죠. 그거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비제네릭 코드를 이제 제네릭 코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뒤에 보면 자 제네릭 타입은 자 설계단에서 이렇게 줍니다. 박스를 설계를 하는데요. 박스를 만들어 주는데 자 제네릭 타입으로 박스를 설계를 합니다. T로. 그래서 아직 T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T 자리에는 클래스가 들어오든지 클래스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도 여기는 객체가 들어오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여기가 T면 설계단에서 여기가 T면 여기도 T고요. 여기도 T고 여기도 T고 다 T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박스를 이렇게 설계했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이 박스를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T라는 거를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요. 뭐 코드 이거 몇 줄 낸다고 뭐 몇 자도 안 되는 거 이거 하나 붙여두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박스를 선언하는데 얘는 제네릭 클래스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 때 제네릭 타입으로 유저 디파인 클래스를 제네릭 타입으로 만들어 두면 자 개발 코드에서 스트링으로 지정을 해버렸어. 그러면 얘는 이 박스 클래스는 요 박스라는 참조 변수는 무조건 스트링만 받는 놈이 되고요. 이 밑에 놈은 무조건 인티저만 받는 놈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설계단에서 T로 잡아버리면 우리가 활용도가 엄청나게 넓어지죠. 그죠? 예. 그러면 얘기는 완전 달리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컬렉션들이 다 제네릭 타입인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개발 시 구체적 타입을 이제 좌측과 같이 스트링이나 인티저나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구체적 타입을 기술하면 설계 단계에 있는 제네릭 타입 T가 비로소 이제 이렇게 내가 스트링으로 주면 이 T가 뭘로 바뀐다? 스트링으로 다 바뀐다. 인티저로 주면 뭘로 바뀐다? 인티저로 다 바뀐다.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컴파일러가 뭐죠? 이런 타입 변환도 없고 이제 컴파일러가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박스 1에는 이 박스에는 무조건 스트링만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굳이 여기에 스트링을 넣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체크를 다 해줘요. 그죠? 맞나요? 예.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는 게 바로 제네릭입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하나 이론은 끊을게요.